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호입니다. 오늘은 증평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라고 할 수 있죠. 에즈팜 특구로 지정된 한 리조트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히어로 주인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쉼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증평군을 만들어가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 이재영 군수가 있습니다. 행정도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증평군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민과의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람 중심의 디지털 행정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능형 돌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맞춤형 돌봄으로 행복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24시간뿐만 아니라 48시간, 72시간도 가능해진 증평 투어 패스와 역사,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관광 콘텐츠는 스마트 관광도시 증평군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유휴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증평형 농촌 일손 더하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이재영 군수와 함께 증평군을 위한 주요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 히어로 육가원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이재영 증평군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데요. 네.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와 증평 주민들에게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CCS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저희 증평으로서는 올 한 해 참 쾌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증평 지역에서 1970년대 산림 녹화 기록을 한 그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쾌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 염원인 증평 경찰서가 절차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아마 올해 말 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CCS 시청자 여러분, 특히 존경하는 증평 국민들 여러분의 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육가원칙의 5개 요소 중 언제 해당하는 물음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전환의 시대였습니다. 군수님 올 초였었잖아요. 저희 주민과의 대화에서 AI를 통한 그 소통을 또 시도하셨더라고요. 당시에 주민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께서는 이게 이제 AI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나라 얘기처럼 느끼셨는데 저희들이 오픈 AI의 챗 GPT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AI가 답변을 하는데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면은 그 장문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 답변 내용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익숙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주민들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세상이 다가오는구나 이걸 느꼈다고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단순하게 질의와 건의사항을 통해서 저희들이 잠깐 시연을 해봤는데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대세는 AI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의 일상에 침투된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또 어떻게 보면 우려감도 우리 국민들이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주민들께서 놀랍기도 하셨고 네. 참 세상 편해졌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저희 증평이온 돌봄 정책도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증평형 그 돌봄 정책에도 AI를 좀 접목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AI로 하게 되면 이제 비대면, 원격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또 데이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로 하나하나 축적을 해 놓으면 맞춤형으로 저희가 돌봄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됐건 아이들이 됐든 뭐 장애를 가지신 분이 됐든 이런 분들의 행동 양식이 하나하나 데이터로 축적이 되게 되면 이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행동 양식에 대한 흐름을 잡아내서 이것이 맞춤형으로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플렛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시범으로 전파를 해서 이것이 이제 뭐 기상 시간이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거에 대한 취향 또 그 걸어 다니는 패턴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또 요즘은 우리 치매와 관련돼서 굉장히 유병률도 높아졌고 하다 보니까 치매와 관련된 인지케어 시스템을 저희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치매라는 것이 이제 그 인지 능력을 상실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늦추든지 아니면 막아내야 되겠다 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것,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어르신들의 기억력이 되살아 난다는 것은 그만큼 치매로 들어갈 것은 막아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재밌는 것은 우리 로봇을 우리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무료로 저희 돌봄 나눔터에 배치를 했습니다. 8대를. 아이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뭐 춤도 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AI가 친구가 된 겁니다. 이 큐리라는 그 로봇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친근하게 생각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기상 상황도 알려주고 또 개인별로 얼굴 인식이 가능하니까 누구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화도 가능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AI가 데이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을 전개해 줄 것입니다. 저희가 돌봄과 관련돼서 AI 기술로 접목이 된다면,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면 맞춤형으로 제대로 우리 돌봄 정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계속 확대를 하고 또 저희들이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맞춤형이라는 부분을 이제 많은 지자체도 동원을 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이 맞춤형이라는 게 연령대 맞춤형이었지 개인의 맞춤형은 아니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는 개인의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개인의 맞춤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 데이터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 내가 주인인데도 내가 쓰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검진, 또 뭐 진료, 이런 데에 기록이 있는 것들을 내 데이터를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게 되면 개인별 맞춤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내가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그 데이터에서 이상이 있으면 무엇을 유의해야 될지 금방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풀어나가면 맞춤형으로 건강을 굉장히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정도가 아니죠.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기술이 될 겁니다. 네. 뭐 많은 지자체에서 증평군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개인형 맞춤 돌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향후에 또 이 부분을 또 운영하셔야 되니까 또 많은 신경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에듀팜 특구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이 벨프레 리조트, 또 저희 충북에선 유일하게 관광 특구로도 또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증평군에서는 이 에듀팜 특구 관련 활성화 정책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리조트는 충북에서 유일한 것이 아니라 아마 중부권 내에서 아마 좀 유일한 그런 리조트 단지가 됩니다. 이
에드팜 특구가 지정된 지가 저희가 착공한 지가 2017년도에 착공을 했으니까요. 아직 다 완공된 건 아닌데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리조트 단지가 됐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컨벤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사실 여기는 숙박 기능하고 컨벤션 기능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국제적으로 풀어내기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케이션, 일과 휴식이 병행되는, 그래서 컨벤션도 단순한 전시 컨벤션이 아니라 전시도 하면서 숙박도 가능한, 또 숙박도 하면서 휴식도 가능한, 그래서 여기는 골프와 뭐 우리 양떼 목장, 그다음에 모토 아레나, 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여기 이 수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뭐 요트나 또 제트스키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어울리면 굉장히 워케이션에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컨벤션 시설을 구축하는 것, 이것을 주안점으로 이제 금년도부터 착수를 할 겁니다. 교수님, 저희 증평원을 보면 이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좀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최근 이제 관광의 트렌드로 가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또 트렌드가 돼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숙박, 체류형, 그러면 이제 숙박과 체험이 가능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리조트 단지도 에듀팜 특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팜의 에듀케이션 기능을 더한,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여기 전시와 그 다음에 체험, 체류, 또 여러 가지 연구,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곳인데, 이게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을 그런 농산물과 농업과 관련된 체험,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 리조트 내에도 구축을 하고, 또 올라오는 그 초입에 저희가 좌우로 스마트팜이나 우리 버티컬 팜을 구축을 해서 그것을 우리 첨단 기술로 농업을 지면서 관광과 체험도 할 수 있는, 치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지구 단위로 지금 저기 구상을 하고 착수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구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숙박 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1분도 안 돼서 예약이 다 끝나버리는 이런 실정이라서 숙박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저희들 트리하우스를 지난번에 준공을 했고요. 또 그 우리 휴양촌에 우리 저 목재로 우리 된 호텔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숙박 시설을 우선 더 확충을 해놓고,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것, 저희가 민속체험박물관에 가면 뭐 농경과 관련돼서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옛날의 전통 놀이 같은 것을 우리 즐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우리 염색 체험의 가장 1번지가 증평이라는 거 모르시죠? 네. 저희 이은실 작가가 염색을 하는데 굉장히 호평이 있고요. 또 자구산에 있는 명상의 집에 가서 그 명상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요, 대부분이 우리 자구산 그러면 동적인 운동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상을 통해서 정적인 운동을 통하여 이 신체의 정서적인 면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한다면 이것을 더군다나 이제 당일이 아닌 1박, 2박, 이제 3박 이렇게 해서 투어 패스를 저희가 개발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아마 증평의 체류형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은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었습니다. 권수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그 국회나 중앙정부 자주 방문을 하세요. 또 올해는 특히나 또 저희 국토교통부나 또 국가철도공단들이 방문하시는데,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희 증평역 그 철도 하부 지하 통로 때문에 이제 다니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국가철도공단 방문하셨는데 좀 어떠십니까? 저희가 한 40년 넘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충북선 밑으로 우리 인도와 차도가 같이 놓여 있는 그 통로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보건복지 타운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더군다나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이제 연계가 되는 바람에 개통이 돼서 거리로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 엄청나게 좁고 불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바꿔야 되는데, 개량을 하든지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철도공단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이제는 그 통로박스를 개량하는 그 문제는 이제 승인이 거의 이제 된 상태입니다. 이제 국가의 예산 반영하는 문제만 남았는데 이게 이제 인도를 별도로 우리가 놓게 되면 사람 통행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관련돼서는 뭐 저희들이 충북에서도 유일하게 증평역이 저희가 충북선이 개통되면서 종착역 역할을 했었던 곳이니까 이 증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이용객이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역세권도 개발을 하고 또 이것을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관련돼서 증평역을 키우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풀릴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증평군에서는 이렇게 교통 인프라 확정을 또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하 통로 이외에 박스 이외에 또 어떤 또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이 도로망이나 접근성에서는 전국에서 아마 고대부터 조선시대 이후로 가장 편리한 지역이라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시화역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미암 1위가 시화마을인데 추성산성 밑에 있는 마을이 원래 옛날에 역참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얘기하는 터미널 기능을 했었던 곳이죠. 말을 좀 휴식치 하면서 하루 묵어가는 그런 터미널 역할을 했던 시화역참이 굉장히 번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삼이 시화역참 때문에 개성을 통하여 우리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통상무역의 중심지 역할도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시화역참 때문이었습니다. 또 마을 지명 자체가 도안입니다. 질도자의 편안한 자,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편안하다. 이게 940년대 고려시대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질도자의 편안한 자를 쓰는 지역은 저희 증평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질이 편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편한데 저희가 이제 그 도로망과 관련돼서는 충청내륙 고속화도로가 지금 109가 완공되면서 저희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아직까지도 증평이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노선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동서 5축하고 여기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이 구간의 고속도로하고 남북 6축이 국가 도로망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준공이 된다면 이제 고속도로가 증평을 통과해서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철도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신호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뭐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독선전철, 이것도 청주공항에서 증평역까지 저희가 종착역을 옮기는 문제,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대전에서부터 청주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오는 광역철도, 이 노선도 저희가 증평역까지 끌어내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은 외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경제도시 증평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증평군이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충북도 내 1위를 계속 차지하고 계세요. 원동력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GRDP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이제 제조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업 이런 총액의 시장 가치를 거기다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거고요. 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거든요. 증평군이 접근성도 좋고 또 여기가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중심의 도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산업단지를 통해서 제조업들이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해주니까 이것이 맞물려서 아마 GRDP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더 높은 그런 수치를 나타낼 걸로 생각을 합니다. GRDP를 높인다는 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그만큼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니까 증평 지역이 소비 중심의 경제 중심 도시가 되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스타 무슨 그런 커피숍도 여기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샌드위치나 뭐 햄버거 가게들도 아주 즐비하게 계속 포진을 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증평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도 있지만 생활인구의 중심이면서, 또 요즘은 그 신용카드 회사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객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객단가가 경기도 수원 지역하고 또 똑같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그러니까 지갑을 여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방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GRDP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이것은 당분간 저희들이 3산단, 4산업단지를 통해서 제조업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또 더해서 서비스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면 GRDP 상승률은 뭐 어디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올해 초 저희 도안이 테크노밸리가 100% 분양에 또 성공을 하셨고, 또 증평 일반 산업단지가 또 중토의 공익성 시민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그 증평군이 산업 인프라가 좀 속도감 있게 확충이 되고 있는데, 뭐 군수님께서 꿈꾸시는 증평군의 경제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안 테크노밸리가 아주 완전히 다 분양이 됐습니다. 이게 참 기적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접근성과 또 그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세 가지를 꼽는다면, 제일 먼저 물류가 우선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주 여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인적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증평 지역은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3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착수한 지 1년 반 만에 중토의 심의를 다 마쳤으니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올 아마 연말쯤이면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3산업단지는 앞으로 2, 3년 내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거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경제 생태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이 기업이 들어와서 제조업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건 좋은데, 여기에 뭐 연구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응용연구, 기초연구, 시제품 만들어내는 이런 그 순환 구조가 사실상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 내에서 그걸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생각을 해서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도와주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료조사를 하고자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 자료조사를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으면 굉장히 연구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한번 띄워볼 생각이고요. 네, 교수님, 최근에 이제 경제가 이제 어려워져서 저희 같이 이제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분양이 잘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저희 증평은 또 오히려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증평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지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저희 이렇게 산업단지 또 분양 성공할 수 있게 많은 또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권식으로 풀어보는 히어로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핵심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증평형 농촌 일손 더하기입니다. 증평형 농촌 일손 더하기 사업이 저희 농민들한테 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게 이제 부족한 인력을 저희 증평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농촌 일손 더하기 사업은 이런 겁니다. 계절 근로자를 3개월 쓰려고 하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 농지의 규모가 그렇게 이제 넓지 않으니까 3개월 동안 계절 근로자를 쓸만한 그 일감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어떤 것을 그럼 저희들이 농사에 그 도움을 드릴까 생각한 것이, 아예 인건비를 저희가 한 절반 정도를 농협하고 저희 군이 매칭을 해서 5대5로 한 7만 5천 원 정도를 한 명당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구하고 그것을 더해 주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저희가 그걸 지난해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봤더니 한 80% 이상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농사일에 종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우리 지역에 풀리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돼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지속해서 확대를 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농사 일을 하시는 우리 농민들께서는 그 농번기 아주 바쁠 때에 인력을 저렴한 그 가격으로 쓸 수 있고 또 그 인력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또 일하는데 아주 숙달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시 우리 농사를 지러 돌아오시는 이런 기능으로 저희가 되살려 놓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농민들께서 가장 고민이신 게 사실은 일손 부족이잖아요. 네. 또 이 농촌 일손 더하기 사업 자체가 저희 농민들한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벌써 마지막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증평 주민들하고 저희 시청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CCS 시청자 여러분, 증평군이 올해로 군으로 독립된 지 2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아주 도약을 위한 발판을 굉장히 많이 닦아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대로 결실을 맺어 짓도록 저희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성원보다도 더 많은 성원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증평군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증평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러한 지역으로 저희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성원과 관심 앞으로도 지속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때 쉼없이 성장하고 변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의 중심 증평을 만들어 가겠다는 이재용 군수의 바람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